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셀비온 세계 2위 수준의 방사성 의약품 RPT 개발사죠. 생존 지표가 빠진 초록에 주가가 최근 일주일 사이에 고점 대비해서 34% 하락을 했죠. 자, 오늘도 주가가 장중 28,950원 5% 하락하면서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 흐름 보면요. 자, 셀비온 같은 경우는 이제 월봉을 보시게 되면 24년도 11월 달에 과거에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18년도 그 다음에 21년도에 이제 상장을 진행하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 철회를 하면서. 그래서 세 번째 도전을 하면서 작년도 이제 10월 달에 이제 상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고가가 한 3만원 정도 부근인데 이번에 그 2월 달에 넘어가서 4만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윗꼬리가 나오면서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 2월 24일에 42,200원까지 갔다가 오늘도 27,800원대까지 밀렸다가 지금 이제 연봉으로 급락 이후에 추가적인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수급상으로 보면 이제 뭐 프로그램 쪽하고 외국계 쪽에서는 최근에 이제 상승할 때 외국계가 중심으로 해서 매수를 했던 부분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죠. 그리고 창구 쪽에서 보면 어디든지 이제 신한이 개입인 거는 공매도 쪽 많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신한이 매수를 조금 가격 조정하고 난 다음에 이제 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가격 한 28,000원대는 이 상승 흐름에 제가 HLB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상승 추세 가격이다. 그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이 상승세가 추가로 가격 조정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기간 조정을 거쳐서 올라와야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버티는 흐름이 한 일주일간 벌어져서 다시 이제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동안의 상승세 흐름도 뭐 다시 지속될 수 있다. 요런 어떤 구간에 이제 변곡점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사 관련되는 부분을 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셀비온을 좋아하는 뭐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 회원님들한테도 작년 저희가 바이오 특강을 할 때 11월 달에 좀 이 관련되는 부분, 방사선 의약품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국내가 글로벌 탑 티어가 노바티스입니다. 물론 이제 뭐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퀘어도 뭐 개발을 하고 인수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수준으로 이제 국내에는 셀비온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 퓨처캠도 있죠. 퓨처캠도 이제 이 방사선 의약품 관련되는 부분 관련주고요. 그 다음에 SK바이오팜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방사선 의약품 관련종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캠바이오가 방사선 의약품 관련되는 부분, 이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마치 지금 ADC의 강자였던 리가캠바이오가 4, 5년 사이에 한 40배 올랐듯이 여기 후발주자로 뭐 볼 수 있는 게 뭐 TPD도 요쪽에 뭐 해당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OC도 이제 여기 해당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방사선 의약품 관련되는 RPT 여기도 이제 ADC하고 연관되어서 모달리티로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보셔야 된다. 그 내용을 보면 생존 지표가 빠진 초록은 이제 압스트릭이라고 해서 학회의 공식적인 세부적인 발표하기 전에 중요 어떤 탑라인들을 모아서 이제 밝히는 게 이제 초록이죠. 초록 논문인데 생존 지표가 빠진 초록이 발표되면서 셀비온이 주가가 흔들렸다는 겁니다. 근데 상반기에 순서대로 계획한 대로 공개를 할 것이다. 그래서 본질적인 가치, 결국은 신약 개발사들은 무형자산이죠. 그 임상의 어떤 데이터라든지 특허라든지 여기가 성공이냐 아니면 상업화가 어느 정도 가능하냐에 따라서 이 무형자산의 가치에 따라서 주가도 막 변동성이 큰 편이죠. 그래서 그 플루빅토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이제 FDA가 받은 노바티스의 방사선 의약품입니다. 매출 규모가 뭐 2조에서 3조 정도 되니까 블록버스터죠.
그 FDA 허가 이후에 바로 이제 상업화까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플루빅토와 비교를 합니다. 뭐 헤드 투 헤드 비교는 아닙니다만 이 포큐보타이드, 예. 본래 이제 셀비온 같은 경우는 이제 2010년도에 이제 뭐 설립할 때는 화장품 원료 이런 거를 뭐 좀 중심을 하다가 2016년도에 이 방사선 의약품 형태로 진단과 치료제 형태로 그 피벗을 한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임상 단계는 1, 2상 단계로 포큐보타이드가 그 이상 정도 형태로 국내에서는 조건부 허가 신청이 돼 있는 상태고요. 요 플루빅토 같은 경우에는 이 3상을 거쳐서 지금 되고 있는데, 그래서 플루빅토하고 비교하는 거죠. 마치 HLB나 다른 제약사 같은 경우는 뭐 키트루다와 비교한다든지 기존에 허가된 약물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2상을 단일군으로 동일한 암으로 했고 3상을 여기는 이제 랜더마이저, 그 다음에 SOC 같은 경우는 스탠다드 오브 케어라고 해서 기존에 지금 표준 치료제로 쓰고 있는 거를 이제 비교를 해서 무작위로 나눠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루빅토의 모든 임상의 성공 여부는 1차 평가 변수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루빅토는 그 무진행 생존기간, 그 다음에 전체 생존기간, 모든 암에서는 OS하고 PFS 값이 1차 평가 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포큐보타이드 같은 경우는 이상인데요. 객관적 반응률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암의 크기가 주는 완전간해인 CR과 30%한 크기가 주는 PR을 합친 겁니다. 요게 이제 ORR을 1차 평가 지표로 본 거고, DCR은 여기에다가 SD까지 더 넣은 거예요. 안전병변으로. 그래서 ORR을 보게 되면 플루빅토로한 컸기 때문에 작년도 말에 이제 그 CSR이 공개되면서 그래서 주가도 이제 셀비온이 좀 급등을 한 거죠. 나머지 이제 그 지표인 DCR, DCR 같은 경우에도 좀 높고요. 그 다음에 PSA라고 하는 말은 요 밑에 보면 기저치, 보통 기저치가 뭐 20 정도 된다. 그래서 전립선암에서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전립선 특이 항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립선암이 생기면 많이 발생하는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50% 이상 감소하면 효과가 있는 거고요. 이 약에. 근데 이게 좀 떨어지면 효과가 떨어지는데, 이 PSA50 관련되는 지표도 플루빅토에서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았으니까 이제 주가가 올라간 거죠. 근데 이제 공개 예정으로 나와 있는 OS 값과 RPFS,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영상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어드밴스 이벤트 같은 경우에도 여기보다 이상 반응도 낮고, 여기 이제 OS 값은 15, PFS 값은 8.7인데 여기에 관련되는 지표가 이번 초록에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상반기에 여러 학회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아스코 지유에 여기에서 이제 뭐 발표가 요 생존 지표, 그러니까 OS 값과 PFS 값이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클리니컬 트라이얼.gov에 들어가서 이 부분도 좀 확인을 좀 해드리면, 여기 보시면 이 NCT 넘버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NCT 넘버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NCT 넘버가 이렇게 있고, 요 셀비온이라고 스폰서가 이렇게 돼 있죠. 예, 임상. 그 다음에 라스트 업데이트가 24년도 12월 11일입니다. 그래서 임상의 어떤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면, 그 인터벤션과 트리트먼트는 여기가 밑에 부분이 진단을 통해서 위에가 이제 치료제예요. 방사선 의약품의 특징이 뭐 요런 형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사이트는 한국에서 이렇게 보면 한국의 네 사이트에서 진행됨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네 곳에서 임상을 진행했다.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그 참여자 그룹이 이제 단일 암이래, 좀 대조군이 이제 없어요. 그래서 단일 형태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아웃컴 메저가 이 임상을 통해서 달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레스트 11 버전으로 얼마만큼 축소가 되느냐, 기저 베이스라인 대비해서. 그래서 아웃컴 메저 프라이머리 요게 이제 임상 성공 여부를 따지는 거예요. 요 이상에서는
ORR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 ORR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꺾고, 부수 생존 지표는 뭐냐면 세컨더리 아웃컴 메저에 있습니다. 보면 지금 이제 공개됐던 것은 PSA 값의 감소 수치가 50% 미만된 게 어떻게 되냐. 요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PFS 값도 있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요 밑에 있죠. 요 영상학적으로 이제 보는 이제 PFS 값과 있고 OS 값도 있죠. 여기까지 세부 지표가 다 이번 초록에 나왔으면 주가락이 항상 이제 기존에 나왔던 것보다 더 좋은 게 나오면 주가가 폭발하겠죠. 그 기대감으로 올라갔는데 막상 이번에 이제 그 초록에는 이게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표준 치료제, 그러니까 노바티스의 플루빅토 대비해서 기존에 이제 뭐 그 ORR이라든지 뭐 DCR이라든지 이런 것도 좋았는데 추가 경쟁력 확인을 예상했던 값, 그러니까 OS 값과 PFS 값, RPFS 값이 이번 초록에 빠졌다. 그래서 이 실망감으로 빠진 거지. 이 데이터가 어떻게 나쁘다 뭐 이런 것들은 아닌데, 그래서 회사에서는 시장에서 궁금해할 만한 보조지표들 역시 상반기 내 공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나오는 건 아니죠. 그래서 기대감은 여전히 유한데 주가만 먼저 올라갔다가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본질적인 가치는 뭐 특별히 지금 변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포큐보타이드 발음하기가 되게 어려운데요. 그래서 ORR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앞서 표에서 똑같았고, 작년도에 이제 클리니컬 스타디 리포트를 이제 받았을 때는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좋았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 이제 조건부 허가 신청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66% 급등했다가 고점 대비해 가지고는 한 34% 오늘까지 빠져 있는 상태다. 그래서 뭐 악재라기보다는 안 나왔던 불확실성, 기대감을 뭐 만족할 만한 그게 안 나왔다는 거죠. 밑에 보시게 되면 전체 생존기간, 그 다음에 무진행 생존기간, 생존지표가 공개될 가능성을 좀 주목했는데 이게 조금 안 났다는 거지 공개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오히려 시장의 오해다 이렇게 좀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 포큐보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키트루드와의 병용요법도 지금 도입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결과에 따라서 그 라이센스 아웃 관련되는 부분도 기대를 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제 노바티스나 브리스톨 마이어 같은 경우는 이 관련된 회사들을 M&A를 통해서 뭐 가져간 게 많기 때문에 방사선 의약품 관련되는 부분에 기대하는 빅파마로의 라이센스 아웃도 언제든지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다. 다양한 시장 변수와 직면하고 있지만 결과로 증명할 것이다. 포큐보타이드의 경쟁력을 충분히 사실은 입증을 할 수 있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역시 긍정적인 데이터라고 자신하고 있다. 이게 공개만 안 할 뿐이지 뭐 나쁜 데이터가 아니라고 했는데 주가만 이제 이렇게 빠졌거든요. 그래서 28,000원 구간에서 한 5일 동안에 이 부분이 이제 추가 하락 안 하고 다시 자리를 잡는다라고 하면 올라 가능성도 여전히 있고요. 그 다음에 떨어진다라고 하면 밑단에서는 오히려 중기 관점에서는 뭐 매수를 해야 되는 뭐 그런 구간에 2만원권에서는 또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만큼 이 방사선 의약품 관련되는 부분들은 ADC의 단점을 극복하는 겁니다. ADC라고 하는 게 이게 독성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반감기가 좀 있어서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내성 관련되는 부분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뭐 최근에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이 RPT라고 하는 방사선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 구조는 비슷합니다. 링크를 달아가지고 방사선 동위 원소를 달고 들어가서 해당 부위에 가게 되면 얘가 이제 역할을 하는 거죠. 기존에는 진단 역할만 하다가 이제 치료까지 이제 역할을 하면서 이제 다른 어떤 정상세포에는 작용이 안 돼서 독성 그래서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들도 떨어지고요. 다만 이제 방사선 원소들의 어떤 공급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의 어떤 우려도 셀비온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CGMP 관련되는 부분들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기적으로도 장기적인 어떤 관점에서는 뭐 템버그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면서 살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